네, 안녕하세요. 트럼프가 무엇을 목표하고 있는지 밝혀지고 있는데요. 결국 동맹들이 연합해서 호르무즈 항행 자유군을 조직해서 호르무즈를 보안, 관리해라. 큰 일은 다 미국이 채워주겠다. 그겁니다. 트럼프의 노림수는. 그리고 이제 나토 사무총장의 얘기에 의하면 나토, 한국, 일본, 그리고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등이 참여하는 22개 국제군이 조직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116년 전 오남 이승만께서 프린스턴 대학 박사학위 논문, 세계적인 논문이에요. Neutrality as influenced by the United States. 미국에 의해서 영향받은 항행의 자유 원칙이라는 논문에서 이미 예언했던 일입니다. 오늘 그 같은 사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일 토요일 새벽, 이게 이제 사건이 막 맞물리고 돌아가서요. 제가 가능하면 테헤란 시간으로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토요일 날 아침입니다. 우리보다 한 6시간 정도, 5시간 반 정도 늦으니까 거기가 이란에서 4,000km 떨어진 디에고 가르시아가 공격받았습니다. K4 중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쐈는데 중국 및 북한의 부품 및 기술을 사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날아가는 도중에 우리로 치면 이제 GPS 신호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바이두 신호를 사용했다고 추정됩니다. 그래서 성능이 엉터리여 갖고 하나는 엉뚱한 곳에 꼬라박혔고 하나는 미 구축함이 발사한 요격미사일 SM-3에 의해서 떨어졌습니다. 이 4,000km IRBM의 그 의미가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럽과 나토를 뒤흔들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역시 화들짝 놀랍니다. 지금까지 이란은 우리는 탄도미사일을 2,000km로 억제하고 있습니다. 라고 거짓말 해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뚜껑을 까고 나니까 이제부터는 유럽 전체가 사정거리 안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또한 지금까지 유럽 나토는 이번 캠페인 혹은 이번 전쟁에 대해서 이번 충돌에 대해서 미국이 벌인 미국의 전쟁이고 우리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돼. 이런 태도였죠. EU의 핵심 간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유럽이 이렇게 관여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we are not interested 그랬죠. 독일은 it is not our war. 우리의 전쟁이 아닙니다라 그랬죠. 영국은 기지를 사용하는 것조차 거절했죠. 그러나 지금부터 유럽 나토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란의 핵 미사일이 우리 유럽을 정조준하고 있다. 이렇게 되죠. 그냥 내버려뒀으면은 요번에 쏜 그런 종류의 중거리 탄도 미사일에 조금 더 정확성 높이고 거기에다가 핵탄도 붙이게 되면 유럽은 골로 가죠. 네. 유럽이 이제는 자기 일이 된 거예요. 여기서 잠시 샛길로 새서 인도 파키스탄도 이게 관계가 있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투닥거리는 나라죠. 그러나 이란에 대해서는 공동입니다. 왜냐? 지금까지 두 나라 사이에 핵 게임을 하죠. 둘 다 핵무장 국가죠. 근데 지금까지 두 나라는 뭐냐면 이 인도 아대륙에서 자기들끼리 알콩달콩 핵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게 용납이 그나마 됐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부터 두 나라는 바로 옆에 뭐가 있어요? 이란이 있는데 4,000km, 5,000km 가는 미사일로 무장하고 있으니까 이게 뭐예요? 근데 이란이 보통 나라가 아니라 천연가스는 세계 2위, 석유는 세계 3, 4위 정도 되죠. 매장량이. 그러니까 석유, 천연가스까지 무진장 보유한 진짜 무서운 또라이가 나타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북한과 이란은 위협의 수준이 다릅니다. 체급이 달라요. 이건 며칠 전에 말씀드린 표입니다. 이게 일단 북한 면적의 16배고 북한 인구의 4배입니다. 그리고 석유, 천연가스를 무진장 갖고 있어요. 그리고 악마적 헌신성을 갖고 있어요. 여기는 종교적 신정 전체주의입니다. 북한은 썩었습니다. 정신머리가 다 썩었어요. 그냥 특권주의예요. 그리고 테러 수출 지도를 하죠. 이란은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아프리카에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고 알카에다도 지원했다라는 게 그 당시에 9.11 테러 보고서 2005년인가 2006년에 나온 테러 보고서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반면에 북한은 이렇게 해외에 무슨 특별히 테러 지원하는 게 별로 없죠. 그 다음에 이제 군사지리적 인지를 이란은 갖고 있죠. 호르무즈 해협 때려 막으면 세계 석유, 천연가스 수송로가 막히니까 한 20-30% 막힙니다. 북한은 그런 게 없죠. 또 이란은 베이징과 거리가 5,600km 정도 떨어져 있죠. 근데 북한은 한 600-700k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란은 그냥 이게 상또라인데 그냥 핵을 가지도록 도와줘도 되는 거예요. 자기들하고는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어. 사고 치면은 미국이나 유럽이나 중동 영내에서 사고 쳐요. 베이징은 why not? 나쁠 거 없죠. 반면에 북한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가깝기 때문에 제가 감히 추정하고 주장하죠. 저게 북의 핵은 열쇠를 중국이 분명히 갖고 있다. 안 그러면 저렇게 핵으로 무장하게끔 내버려두지 않는다. 예. 그래서 이게 인도 파키스탄 입장에서는 이게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된 거예요.
이란의 이제 핵무장이, 그러니까 이란의 핵무장은 인도 파키스탄 입장에서는 자기들 마당의 불입니다. 이거는. 예. 나토 사무총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호르무즈 파병이 있고 3월 19일부터 한국 등 22개국과 기획 중이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I know the president was angry because he feels that European and other allies have been too slow. The good news here is that since Thursday, a group of 22 countries, most of them from NATO, but also Japan, Korea, Australia, New Zealand, the UAE and Bahrain, most of the other countries from NATO, coming together to implement his vision of making sure that the Strait of Hormuz is free, is opening up as soon as that is possible. So we are now planning, the military people and others, amongst this group of 22 nations and with the US, when can we do that, what is needed, and how should we do this? 예. 마크 루터의 이야기에 의하면 그러니까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 한 10몇 개 하고 그리고 한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그리고 중동에선 두 나라를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죠.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 그게 같이 연합군을 조직한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항행의 자유 연합군이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예, 아주 핵심적인 말인데 또 잠깐 들어보시죠. Well, let me first of all say that I know there is a lot of debate in the US and in Europe whether this campaign of the president against Iran was necessary. And let me tell you, it is. It is crucial that the president, that the US is doing this to take out the nuclear capability and the ballistic missile capability. Because this is posing a threat. It is an existential threat to Israel. It is a threat to the region. It is a threat to Europe, to the whole world. And so it is really crucial that the US is doing this. And I hope that people understand that argument, even if they're doubting whether it was necessary or not. It is necessary, and I commend the president's leadership on this. 아니, 별로 평소에 무슨 그 좌빨스럽거나 좌정스럽지 않은 군사 평론가들 중에 좀 뭐 그런 티를 많이 안 내는 사람도 멀쩡한 사람도 요새 한국 해군이 혹시 호르무즈에 끌려가지 않을까, 끌려가면 뭐 괜찮을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호르무즈 안 가면 빙신이에요. 우리 석유의 70%, 75%가 호르무즈를 통해서 오고 우리 가스, 천연가스가 호르무즈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높은 게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예요. 그럼 워낙 가까우니까. 거기 빼고 나면 세계 1위예요. 25%가 호르무즈를 통해서 옵니다. 우리 천연가스의 25%가. 인도 아대륙 삼국 빼고 나면 우리가 세계 1위야. 그럼 그거 지키러 가야지. 관리하러 가야지. 항행의 자유를 지키러. 군대라는 게 뭐예요? 안 가면 빙신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보고 있으면은 아니 이 양반들이 왜 이러지? 이 정도까지 참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군사 평론가들 그런 얘기 좀 그런 어조로 얘기하면 당신 좀 생각 좀 다시 해봐야 된다 이렇게 좀 평론을 달아주십시오. 저는 이제 백모 이름으로 달면 좀 싸움이 나니까 별로요. 세뇌 탈출 안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알림, 구독, 좋아요 많이 좀 눌러주시고요. 또 흥이 좀 나시면은 회원가입도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호르무즈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우리가 워낙 이야기가 복잡해서 그 좀 이렇게 연표를 좀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타임라인을 트럼프가요. 동맹들이 호르무즈에 와야 돼. 여기는 호르무즈는 그 호르무즈 이용국, 호르무즈 수혜국들이 결국 지켜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게 3월 14일이에요. 제가 그때 그런 얘기 한번 했죠.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다. 호르무즈 그러니까 이란을 대충 다 작사를 내놓고 야 와서 청소하고 호르무즈 관리하는 건 여러분 호르무즈 이용하는 동맹국들이 와서 하세요라고 미국은 호르무즈에 관해서 손을 털어버리는 수가 있다. 그리고 그게 맞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오히려 잘 될 수 있다. 거기까지 미국이 다 관리하겠다 그러면 미국이 완전히 소나기에 쥐고 흔들겠다는 소리거든요. 글로벌 페트로 패권을. 근데 우리는 뭐 글로벌 페트로 패권 가져가지만 그렇게까지 막 100% 이렇게 장악할 생각은 없어. 지금 미국이요. 트럼프 정부가 미국 국내에서 휘발유 가격 같은 거 오르잖아요. 미국인들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물었거든요. 혹시 그 미국의 그러니까 수출을 제한할 생각이 있냐? 전혀 없다. 미국이 차등 가격도 안 취하고 있고요. 또 수출 제한도 안 취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굉장히 공정한 게임을 하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글로벌 페트로 패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래서 트럼프가 3월 14일부터 지금으로부터 한 일주일 전부터 한 열흘 전부터 동맹들을 압박하기 시작을 했죠. 야, 니들이 호르무즈 수혜국이고 니들이 호르무즈 이용국이야. 니들이 가서 지켜야지.
호르무즈 항행의 자유는 맞죠? 우리가 다 개병신들 아니잖아. 우리가 다 뭐 바보들 아니잖아. 우리 건데 우리랑 관계된 건데 우리도 관계를 해야죠. 그게 국익이고 그게 국격이죠. 그래서 이제 3월 14일 날 트럼프가 동맹국들이 팀 이뤄서 노력해야 되고 그 주요 이용국들 중국, 영국, 프랑스, 일본, 한국 여기가 나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시작이에요. 시작점이에요. 그리고 3월 15일 날 파이낸셜 타임스 인터뷰에서는 나토 유럽 국가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앞으로 좋은 걸 못 볼 거다. Bad for the future.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3월 16일 날 에어포스 원 대통령 전용기에서는 동맹들의 참여를 요구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3월 16일 날 트루스 소셜에서는 제가 그때 이걸 인용을 했었어요. 3월 17일경에 미국이 이란을 왕창 손보고 나가면 동맹국들이 거기 관리해야지. 그거 당신들이 이용하는 거야. 우린 이용 안 해. 그 얘기를 해요. 3월 18일 날 트루스 소셜에서는 나 중국 안 가. 나토든 한국이든 호르무즈 올 필요 없어. 삐진 그런 걸 해요. 중국 안 가는 건 확정이고. 3월 19일 다카이치 앞에서는 우리는 호르무즈 필요 없어. 동맹국들이 나서야지. 그런 얘기를 하죠. 3월 20일 날 트럼프는 나토는 종이 호랑이고 비겁자야. 그러니까 이 14일에서 20일 사이에 만 7일 동안에 엄청나게 이 호르무즈 수혜국들, 호르무즈 이용국들, 동맹들을 압박을 합니다. 트럼프가. 그래서 야 이게 심상치 않은데 라고 우리가 보면서 이제 쭉 그동안 변화를 좀 읽어봐야 돼요. 이란이 4가지의 치명적 실수를 했습니다. 일단 2월 26일 날 이제 작전은 2월 28일부터 했죠. 2월 26일 날 제네바에서 미국의 그 협상 대표인 위트코프 앞에서 뭐라 그랬냐. 우리가 말이에요. 60% 농축한 우라늄 무려 460kg나 갖고 있어요. 그걸로 탄도 몇 개 만들지 아시죠? 우라늄 농축은 주권 국가의 신성한 영역이에요. 그거 가지고 시비 걸지 마세요. 이런 바보 같은 소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때 오만 대사가 중간에서 왔다 갔다 심부름을 했잖아요. 메신저. 증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공격해도 아무 소리를 못하는 증거를 자기가 자백을 한 거예요. 이틀 후 공격했죠. 28일 날. 공격 받으면서 이제 지도부 싹 죽으니까 최고 지도부들이 28일에서 3월 1일 사이에 황당한 짓을 한 거예요. 아랍 국가들을 공격했어요. 아랍 국가들은 지금 우린 중립이야. 미국 공격하지 마세요. 우리 그 영토 안에 있는 미군 기지도 쓰지 마세요. 이랬다고. 사우디, UAE,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이라크, 요르단을 28일 요르단만 3월 1일 날 공격했고 28일 날 이라크까지 6개 나라 요르단까지 7개 나라를 공격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4, 5일 사이에 한 7, 8일 사이에 레바논, 오만, 터키, 키프로스, 아제르바이잔까지 해서 무려 12개 나라를 공격한 거예요. 이란이. 그러니까 3월 12일 날 그게 두 번째 실수예요. 그러니까 중립을 표방한 나라들을 다 공격을 해버렸다고. 미군 기지 쓰지 마세요. 이란을 공격하는 정도는 쓰지 마세요 하는 이웃 국가들을 전부 공격한 거예요. 자기 딴에서 선빵 친다고 공격한 거지. 그게 두 번째 실수예요. 세 번째 실수는 뭐냐. 3월 12일 날 공격받은 12개 나라 외무장관들이 리야드에서 모였어. 그래가지고 뭐 이제 이란과의 중재안인데 사실은 이미 공격을 받고 일이 진행했기 때문에 이 중재안이 이란이 받아들일 수 없는 중재안이 논의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핵 내려놔라. 탄도미사일 내려놔라. 그다음에 역내 테러 단체들 지원하는 거 하지 말아라. 이게 이제 핵심적인 요구사안들이잖아요. 그 미국도 내놓은 요구사안이고 그런 내용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논의 시작도 하기 전에 그냥 리야드를 겨냥해서 때려버린 거 아니야. 탄도미사일로. 그러니까 사우디가 발칵했죠. 너 가만 안 둘 거야. 예. 그래서 호르무즈 작전에 앞으로 호르무즈 항행의 자유군에 UAE 바레인은 참여하기로 했고 사우디는 아마 참여할 거예요. 근데 이제 더 큰 거 한 방을 별도로 준비할 가능성이 있어요. 사우디는 자기가 이 지역의 영내의 큰형이라고 생각하니까 흐름이 이렇게 가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3월 20일에는 네 번째 실수를 하죠. 사거리 4,000km 탄도미사일을 디에고 가르시아로 발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럽 국가들이 이란의 핵과 미사일이 자기 비즈니스가 된 거야. 이제 자기 비즈니스가 된 거야. 그래서 유럽 국가들이 이번에 호르무즈 항행의 자유 연합군의 항행의 자유군에 그걸 주도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그 유럽 국가들보다 의존도가 높은 일본과 한국은 참여해야 되고 참여하게 될 겁니다. 예,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4번이나 치명적 실수가 이어지는 건데 이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야, 얘들 정말 체제가 경직돼 있다. 그리고 바보 같다. 한번 길이 삐끗하니까 계속해서 죽을 짓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
트럼프 메시지는 잘 해석해야 돼요. 우리 언론이 너무 좀 일방적으로 잘못 해석하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3월 20일 날 오후 11시 15분 밤중에 나온 거, 이게 테헤란 시간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3월 21일 날 새벽에 나온 거예요. 새벽 4시쯤 나온 거예요. 그 메시지가 뭐냐. 이런 그 소셜미디어가 떴는데, 우리 언론은 뭐라고 보도하냐. 뭐, 심지어는 조중동까지도. 트럼프가 군사작전 축소하고 발표를 한다예요. 이거 아무리 읽어봐도 그러지 않아. 두 가지거든요. 미국은 이뤄야 될 군사 목표, 주요한 군사 목표 5가지를 거의 다 이뤄가고 있다. 그래서 공격을 좀 이제 그 축소할까 생각 중이기도 하다. 그런데 호르무즈 해협은 이를 사용하는 국가들이, 이를 이용하는 국가들이 방어하고 순찰해야 된다. Guard and Police. 호르무즈 해협을 되찾아야 된다. 리스토어란 얘기가 아니에요. 되찾는 거는 미국이 할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가드하고 폴리싱 하는 거, 그러니까 방어해내고 지켜내는 건 당신들이 해. 그거예요, 지금 미국이. 그래서 호르무즈 항행 자유군의 형성을 촉구하고 있는 거라고, 이게. 그래서 미국이 이루고자 했던 전략적인 군사 목표 5가지, 트럼프가 여기서 꼽는 게, 첫째, 미사일 역량, 두 번째, 군수산업 기반 파괴, 세 번째, 해군 공군 파괴, 네 번째, 핵무장 가능성 파괴, 핵 잠재력 파괴, 5번째, 아랍 동맹국 보호. 이거 거의 다 이뤘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군사 행동을 좀, 그러니까 wind down, 줄일 거를 고려 중이다. consider.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은 이를 사용하는 국가들이 방어하고 순찰해야 된다. 이들 국가들, 이들 수혜국들, 이들 이용국들이 요구하면 미국은 기꺼이 돕겠지만, 이란 위협이 제거된 다음엔 도울 일도 별로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8분 후에, 그러니까 이게 테헤란 시간으로 11시 아까 50분 이 경우죠. 그리고 바로 8분 후에 바로 그냥 나토 싸대기 갈기는 트윗을 날리죠. 미국 없는 나토는 종이호랑이다. 그들은 이란의 핵무장을 멈추기 위한 싸움에 합류하기 원하지 않는다. 이제 군사적 측면에서 나토 유럽 국가들을 아무런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승리했다. 그런데 유럽은 기름값 올랐어요 라고 징징거리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확보하는데 도려하지 않고 있다. 그들에겐 정말 쉬운 일인데, 정말 리스크가 작은 일인데, 비겁자들, 우리는 두고두고 기억할 것이다. 여기 이거를 지금 한국으로 바꿔보세요. 한국 혹은 한국인들. 미국 없는 한국은 중국에 먹힌다. 한국은 이란의 핵무장을 멈추기 위한 싸움을 합류하기 원하지 않는다. 이제 군사적 측면에서 한국을 아무런 위협에 빠뜨리지 않고 한국이 자기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하는 이란 호르무즈 쪽에 대해서 승리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기름값 올랐어요. 주식 가격 떨어졌어요. 라고 징징거리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확보하는 데 도우려 하지 않는다. 한국인들에겐 정말 쉬운 기여인데 거부하고 있다. 정말 리스크가 작은데도 거부하고 있다. 비겁자들. 한국인들 비겁자들. 우리는 한국인들의 이러한 특징을 두고두고 기억할 것이다.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이거.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해군 퇴역장성들이 성명 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따라서 성호의 장군들이 성명 내야 됩니다. 안 하면 다 똥장군이지 뭐. 똥별인지 아닌지 스스로 증명하세요. 예. 마침내 48시간 최후 통첩이 떨어지죠. 3월 22일 새벽 3시 15분입니다. 마찬가지로 테헤란 시간입니다. 이거 나중에 제가 연표를 정리하려고 기준을 테헤란 시간으로 잡았어요. 그러면 그게 서울 시간인지 워싱턴 시간인지 미국 서부 시간인지 뭐 현지 테헤란 시간인지 왔다 갔다 해서. 그러니까 이건 한국 시간으로 보면 3월 22일 그러니까 일요일 날 아침 한 8시쯤 되겠죠. 예. 그 48시간 시간을 한국 시간 화요일 날 아침 8시 45분입니다. 뭐라고 썼냐. 이란이 어떠한 위협도 하지 않고 48시간 이내에 호르무즈 해협을 열지 않는다면 미국은 이란의 발전소들을 완전히 파괴할 것이다. 우선 큰 것들부터 파괴한다. 자, 그럼 미국이 이렇게 큰 소리를 빵빵 칠 때는 어떤 뭐가 돼 있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일단 워트호기라고 불리죠. 이거 워트호기라고 안 읽어요. 워트호기라고 읽어요. 흑멧돼지 A-10. 이게 좀 희한한 비행기죠. 네, 위에다가 그냥 민항기 엔진 같은 거 2개 달고 속도도 늦어요. 그리고 저 조종석 있는데 또 티타늄 방탄이야. 그리고 뼈대가 막 그냥 1벌, 2벌, 3벌 가서 웬만큼 막 그 뭘로 맞고 구멍 뚫려도 기체에 구멍을 뚫려도 계속 날아가는 놈이에요. 이런 비행기는 어디 쓰는 거냐면 상대방의 방공 능력을 완전히 제압한 상태에서 써요. 심지어 보병의 미제로 치면 스팅어, 우리 치면 그게 형궁인가? 보병이 들고 쏘는 거.
이런 것마저도 제압된 상태였었어요. 저공으로 전장을 맴돌고 있다가 지상 병력 및 장비를 파괴하는 거예요. 근접 공중 지원의 이거죠. 최고입니다. 이걸 근접 공중 지원이라 그러거든요. 호르무즈 해협일 때 이거 지금 떠다니기 시작했다고요. 조금이라도 움직임 보면 바로 때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제공권 이렇게 장악되면 이거 아파치 헬기 조만간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얘기 끝납니다. 제가 그런 얘기 여러 번 드렸어요. 지금 아파치 헬기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상대방의 방공 능력을 완벽히 제압한 상태에서 저공으로 지상을 맴돌면서, 저공이라는 건 몇십 메타도 되지만 뭐 3, 4천 메타도 되는 거죠. 지상 병력 및 장비를 파괴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떠다니기 시작하면 호르무즈 해협일 때 해협을 바라보고 뭘 해협을 꼬나보고 있다가 뭐 하는 거 못하게 되죠. 뿐만 아니죠.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게 공중 강습 상륙함. 저는 이걸 공중 강습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강습 상륙함 그러면은 그 배의 배 뒤에서, 예를 들면서 배의 뱃속에서 우르르 중장비가 쏟아져 나오는 거. 그 웰독이라 그러죠. 웰은 우물이고 우물같이 생긴, 깊게 뚫린 우물같이 생긴 도크다 이거지. 그래서 웰독이라고 부르죠. 그게 웰독을 갖춘 걸 강습 상륙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얘는 웰독이 없어요. 저 갑판 밑에 오히려 경납고들이 있어가지고 F-35B가 20대나 실려요. 경납고랑 정비소가 있다고요. 종합병동 있고, 그리고 어마무시한 그 비행기를 실으니까 항공 기름 이런 거 많이 실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얘는 공중 강습을 하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내려가는 거. 오스프레이 같은 그 무시무시한 헬기 가지고 공중 강습을 해요. 공중 강습에 들어가서 섬에 주로 들어가서 그걸 원정 전진 기지, 그러니까 Expeditionary Advanced Base Operation, 그 원정 전진 기지 작전을 위한 그걸 확보 운용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전에 한번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 F-35B는 스토벌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뭐냐면 단거리 이륙, 수직 착륙. 그러니까 이륙할 때는 한 150m, 뭐 180m만 달리면 싹 떠요. 착륙할 때는 수직으로 그냥 착륙하고 20대나 운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직선도로 한 150m, 200m 아니면 부두 한 150m, 200m만 있으면 그냥 뜨고 앉는다는 소리죠. 그리고 이제 전진기지를 운용해야 되니까 소규모 방공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 천경 같은 거예요. 천경이라고 왜 그 대대 우리 육군에서 육군 포대 같은 데서 운영하는, 그러니까 우리 K9 운영하는 포대에서 운영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적이 뭔가를 쏘면, 곡사포나 이런 걸 쏘면 그게 어디서 쐈다라고 발사 원점을 특정하기 위한 탄도를 보는 레이더. 근데 우리 천경은 이 탄도를 계산해 가지고 원점 계산하는 거에 특화돼 있고요. 미 해병이 쓰는 거는 그거는 좀 기능이 약하더라도 아무튼 해상도 보고 뭐 공중도 보고 천경같이 공중도 보고 지상도 보고 해서 육해공을 다 봐요. 그러나 기본적인 그 규모나 성격은 우리 천경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소규모 방공 시스템, 그다음에 지상 발사 토마호크, 그다음에 지대함 미사일 이런 걸 갖추고 있죠. 전진 기지에서는 그런 걸 운영을 하죠. 3월 13일에 트리폴리에 이동이 보도된 거예요. 이게 트리폴리호를 타고 갔거든요. 공중 강습 상륙함. 자,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3월 14일부터 뭐 했어요? 트럼프가 동맹들한테 호르무즈 이용국들, 호르무즈 수혜국들한테 당신들이 가야 돼. 거기 지키는 거는 우리가 대충 청소할 텐데, 우리가 대충 다 둘겨보실 텐데 마지막 그 단도리하고 지키고 항행의 자유 확보해내는 거 그건 당신들이 가야 돼라고 압력을 가하기 시작한 게 바로 트리폴리 보도 다음 날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해병을 넣을 테니까 니들이 뒤에 따라 붙어가지고 그거 청소하고 그거 지켜내야지. 지금 스토리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당연히 중장비가 없어요. 해병들이 사용하는 중장비, 뭐 장갑차라든지 기타 등 이런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중장비 실은 배는 이미 가 있어요. 그 중장비 실은 배는 그러니까 톤수로는 이거보다 작아요. 15,000톤, 그러니까 3분의 1 규모예요. 이런 공중 강습 상륙함이나 뭐 수상 강습 상륙함보다 한 3분의 1 규모인데, 3분의 1, 2분의 1 규모인데, 그 대신에 얘는 완전히 화물선 전용이에요. 그러니까 상륙 선거함이라 그러거든요. LSD. 이거 뭐냐면은 그러니까 해병이 사용하는 중장비 화물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완전히 갑판도 조그맣고요. 저 아래 완전히 그냥 텅텅 빈 그 화물창이에요. 그래서 저게 뒤로 딱 열리고 웰독이 딱 열리게 되면 그냥 쭉 하고 장비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상 강습 상륙함 LHD. 예. 이게 이제 그 복서라는 애가
태평양을 횡단 중이죠. 이것도 언제 보도됐냐, 언제 공개됐냐, 이걸 굉장히 중시해야 돼요. 이게 왜냐면 보도될 때 해군에 확인하고 보도하거든요, 이런 걸. 그냥 오센트만 가지고는 안 해요. 3월 20일 오후 3시 45분입니다. 테헤란 시간입니다. 이거 보도하니까 얘들이 발끈해가지고 12시간 후에 디에고 가르시아 친 거예요. 그 네 번째 실수한 거죠. 그게 얘들 이란이 네 번째 실수거든. 4월 5일경 이란 영내 진입으로 예측됩니다. 이게 산디에고에서 출발했으니까 해병이 추가로 2,200명이고요. 이 배는 수상 강습 상륙함이에요. 그러니까 웰독을 갖춘 정통 강습 상륙함이에요. 그 안에 무슨 그 상륙 공기 부양식 상륙정 있죠? 예. 그 에어쿠션이라 그러죠. 부양식 상륙정 그런 것들 들어있고 거기에 뭐 탱크도 싣고 묻고 다 들어가는 거 그런 배입니다. 네. 그러니까 2,500명 해병 이미 진입하고 있고요. 그 지역에. 예. 그 다음에 4월 5일이 되면 2,200명이 추가로 진입하는데 강습 상륙함이 종류가 앞에 거는 굉장히 발이 빠른 공중 강습 상륙함이고요. 두 번째 들어가는 거는 수상 강습 상륙함이고요. 그리고 중장비 움직이는 상륙 선거함은 이미 들어가 있고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뭐 트럼프가 우리가 좀 공격의 그 페이스를 좀 늦추려고 그럽니다. 좀 줄이려고 그럽니다. 이런 말을 한다는 건 그 말 자체를 보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것만 발랑 그냥 부풀려 가지고 트럼프가 이제 뭐 손 빼고 이제 뭐 휴전할 거예요. 뭐 이렇게 국내 언론 하루 이틀 떠들었잖아. 바보 같은 얘기죠. 그거는 뒷말을 하기 위한 거라고요. 우리가 이란 대충 다 깨부셔 놓을 테니까 이 5가지 포인트에서 니들이 와서 호르무즈 이용국들, 호르무즈 수혜국들, 소위 동맹이란 나라들이 와서 이거 지켜내고 이거 관리해. 그러려면 지금 빨리 와야 돼. 그 소리를 하려고 앞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맥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며칠 사이에 굉장히 빨라져가지고 문맥이 헷갈리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를 좀 정리해 봤습니다. 이거 전부 다 시간이 찍혀 있는 거는 그 테헤란 시간입니다. 3월 13일 날 보도입니다. 보도가 나온 거예요. 그 보도라는 거 해군이 공식 확인한 거라고요. 해병 2,500명의 공중 강습 상륙함 트리폴리를 타고 이동 중이다. 3월 14일 날 트럼프가 나토 및 동맹국들한테 호르무즈 너희 보호 관리 병력 보내라고 압박하기 시작을 했어요. 3월 18일 날 이란이 리야드 12개국 외무장관 회의를 공격했습니다. 이게 이란의 세 번째 실수죠. 3월 19일 날 유럽 5강과 일본이 공동성명을 내죠. 아직 뜨뜻미지근하지만 뭐 호르무즈 쪽으로 달려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공동성명을 내요. 그리고 그 3월 20일 날 테헤란 시간 3시 45분에 이란이 디에고 가르시아를 공격하는데 이게 4,000km 중거리 탄도미사일이어서 이게 유럽이 화들짝 놀라는 일이라고. 유럽이 이제 자기 비즈니스가 된 거예요. 이란의 핵과 탄도미사일이 유럽의 비즈니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실수를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3월 20일 날 이란이 실수 딱 하고 나니까 바로 보도 12시간 후에 보도 딱 나와요. 이거 뭐냐면 해병 2,200명 복서호 타고 이동 중이라고 보도가 나와요. 그리고 그 보도 나오자마자 앞에도 마찬가지 트리폴리 이동한다는 보도 나오고 나서 트럼프가 동맹들 심하게 막 압박하기 시작하잖아요. 요번에 해병 이동한다는 보도 나오자마자 바로 트럼프가 동맹들을 아주 그냥 작사를 해. 2개 연달아 트루스 소셜 메시지 띄우면서 트루스 띄우면서 동맹국 호르무즈 이용국들을 압박을 하면서 나토는 종이 호랑이고 비겁자다라고 압박을 해요. 그리고 그 무렵부터 3월 22일까지 약 이틀에 거쳐서 하루 반에 거쳐서 물밑에서 엄청난 조율이 있었다고 봐요. 한국은 끼지를 못했을 거고 미국, 유럽, 일본 사이에 조율이 있었을 겁니다. 네. 한국은 좀 리짜이밍이 이렇게 눈치도 이렇게 눈알 돌리면서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판 짜이면 질질 끌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뭐 많이 주요한 논의도 아닐 거라고. 3월 22일 날 3시 15분에 느닷없이 트럼프가 너희 48시간 줄 테니까 호르무즈 열어라고 얘기를 해요. 난 이게 왜 갑자기 나왔나 했거든. 이게 조율이 끝난 거라고요. 호르무즈 항행 자유군 형성에 관한 조율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냥 때려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3월 22일 날 트럼프 그 얘기 나오고 나서 한 4시간 지나고
마크 루터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나토, 한국, 일본, UAE, 바레인 등 22개국이 호르무즈 항행자유군 형성에 관해서 협의 준비 중이다. 항행자유군, 호르무즈 항행자유군은 제가 붙인 이름이에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아까 잠깐 본 1분짜리 한번 다시 보실게요. I know the president was angry because he feels that European and other allies have been too slow. The good news here is that since Thursday, a group of 22 countries, most of them from NATO, but also Japan, Korea, Australia, New Zealand, the UAE and Bahrain, most of the other countries from NATO, coming together to implement his vision of making sure that the Strait of Hormuz is free, is opening up as soon as that is possible. So we are now planning, the military people and others, amongst this group of 22 nations and with the US, when can we do that, what is needed, and how should we do this? 네. 그래서 저는 이 나토, 한국, 일본, 걸프국가 중심으로 국제 호르무즈 보안군이 출범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트럼프가 밀어붙이고 있는 거고요. 그게 저는 오히려 미국에 대해서 그 점에 대해서 미국이 직접 다 관리하겠다고 안 나서서 고맙다고 생각해요.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그것까지 나서면 미국이 너무 야심이 큰데 저거 글로벌 그 석유 가스 패권 잡고 그냥 100% 잡고 그냥 숨도 못 쉬게 그냥 그 숨통 조르려고 하는데라고 제가 오히려 의심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야. 미국은 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충 다 부셔놓을 테니까 너희가 좀 뒤처리 청소 좀 하고 말이야. 철거 싹 하고 그 잘 관리해. 이거라고 지금. 그래서 그게 맞거든. 이용하는 나라들이 그걸 관리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게 되면 미국은 저건 뭘 뜻하게 되냐면 이제부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미국은 중동에 있는 군대도 많이 줄일 거예요. 저 정도 이제 이란까지 자유화되고 나면 중동에 지금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게 중동에 한 5만 가까이 돼 있어요. 그거 한 반 이상 줄여도 돼요. 그리고 유럽이 그게 한 거의 10만 가까이 되죠. 유럽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게. 그것도 유럽이 이번에 이제 차고 올라오면 3분의 1 정도는 줄여서 3분의 2 정도만 남겨도 될 거예요. 그럼 미국의 군사력과 미국의 군비 지출, 미국의 무기 체계의 개발 이건 전부 다 중국을 겨냥한 걸로 튜닝 될 거라고요. 무시무시해지는 거예요. 저는 이 호르무즈 보안군 이거에 대한 이름을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군대 이름을 정하면 똑같은 원칙이단 말이에요. 항행의 자유. 그게 지금 어디서 위협받고 있냐. 남중국해 위협받죠. 그리고 대만 해협에서 위협받잖아요. 그러면은 영어로 딱 했을 때 타이완 스트레이트, 대만 해협, 사우스 차이나 시, 남중국해 이렇게 이름이 달렸으면 좋겠다. 우리말로 하면 항행자유군, 항행자유군, 남중국해 항행자유군, 대만 해협 항행자유군 이렇게 이름이 달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따로 이름을 뽑았어요. 그래서 FNF, Freedom of Navigation Forces라고 이름을 뽑고 영어로 하면 FNF 호르무즈, FNF 앞으로 생긴다면 사우스 차이나 시, FNF 앞으로 생긴다면 타이완 스트레이트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그런 상상을 해본 거예요. 뭐 제안이라고보다 상상하는 가칭이죠. 제안은 무슨 시간 방식에 시간 볼 제안에 아무것도 없는 노예.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게 항행 자유 게임인데 미국의 본질이, 미국의 국가 정체성이, 미국의 국가 전략의 핵심이 항행 자유의 확보에 있다라고 세계 최초로 말한 사람이 누구냐? 우남 이승만입니다. 언제 말했냐? 1910년에 말했습니다. 어디서 말했냐? 프린스턴 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에서 말했습니다. 네. 제목이 뭐냐? Neutrality as influenced by the United States. 이거를 그 전에 우남파리 하는 이상한 양반들이 뉴트럴리티, 중립성이라는, 그러니까 제목 그 자체로 번역해 보면 미국에 의해 영향을 받은 중립성의 원칙이라고 번역이 돼요. 중립성이라는 그 세 글자만 따가지고 읽어보지도 않고 검토도 안 하고 우남이 영세 중립국을 주장했다. 아닙니다. 여기서 말한 중립성은 항행의 자유입니다. 그걸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대중적 언어로 주장한 게 누구냐? 혹은 그냥 주장하기 시작한 게 백모입니다. 백모가 그걸 읽어봤어요. 2012년, 13년에. 그때 이거는 중립국가랑 상관이 없어. 이거 항행의 자유야. Freedom of Navigation이에요. 미국의 여기에
그 명운을 건 나라다. 근데 이게 기막힌 예언인 게 우남 이게 2010년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이 2014년에 터지잖아.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영국으로 무기를 팔잖아요. 그 무기 팔러 가는 그 화물선 상선을 독일 잠수함 U-보트가 격침을 시켜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에 미국이 1917년에 들어가죠. 들어갈 때 미국의 명분이 뭐냐면 이유가 뭐냐면 항행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대전에 발을 담그게 되는 이유가 항행의 자유다. 근데 그 항행의 자유라는 원칙이 미국의 글로벌 전략의 핵심이다라고 이미 1차 세계대전 미국 참전 7년 전에 얘기를 했고 지금 호르무즈에서 일어나는 일에 116년 전에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우리가 그런 분을 국부로 모셨기 때문에 리짜이밍 더블당이 아무리 까불어도 대한민국 절대로 망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많이 멍이 들겠죠. 근데 멍이 들면 또 다시 이렇게 세우면 되니까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시죠.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